나는 평생 일을 하며 살았다. 새벽에 일어나 공장 문을 열고 저녁엔 다시 문을 닫는 일상. 그렇게 하루하루 쌓인 세월이 어느새 여든을 훌쩍 넘어섰다. 사람들은 세월이 흘러간다고 말한다. 하지만 내가 살아보니 세월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쌓이는 것이었다. 물이 흘러가면 사라지지만 사람의 하루는 쌓여서 결국 그 사람의 얼굴, 말투, 습관이 된다. 그래서 나는 항상 말했다. 오늘 네가 하는 행동이 내일의 너다. 나는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났다. 사람 구경보다 소와 논을 먼저 알았다. 그때 나는 세상에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의 차이는 태생이 아니라 태도에 있다는 걸 배웠다. 아버지는 자주 말했다. 땅은 거짓말 안 한다. 농부는 하루라도 게을러지면 그만큼의 결과가 나온다. 인간관계도 똑같았다. 한 번의 말실수, 한 번의 약속 어김이 쌓이면 그게 결국 그 사람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을 만난다. 나도 수많은 거래처와 직원을 만났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곁에 남는 사람은 비슷했다. 변함없는 사람, 그게 신뢰의 다른 말이었다. 처음 약속한 대로 꾸준히 같은 태도로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 반대로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은 신호가 분명하다. 말이 자주 바뀌고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며 남의 마음을 이용해 유리하게 움직인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웃어도 결국 손해만 남긴다. 나는 돈거래로 관계가 무너지는 걸 수도 없이 봤다. 정 회장, 친구니까 이번엔 좀 도와줘. 이런 말로 시작한 일이 한둘이 아니었다. 하지만 도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람의 욕심은 한 번의 편의로 끝나지 않거든. 그래서 나는 일찍이 원칙을 세웠다. 줄 수 있는 범위까지만 준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만. 그 이상을 넘기면 둘 다 잃는다. 돈도, 사람도, 인간관계는 거래가 아니라 신뢰의 누적이다. 돈이 섞이는 순간 신뢰는 숫자로 환산되고 그 순간부터 관계는 부식된다. 감정이 무너질 때 나는 움직였다.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세상에 별로 없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온다. 그래서 늘 현장으로 나갔다. 냉철한 바람, 거친 흙냄새, 시끄러운 기계 소리, 그 속에서 생각이 정리됐다.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집에 틀어박히면 생각은 썩는다. 사람을 만나야 한다. 웃고 떠들며 밥 한 끼 나누다 보면 서운함이 녹는다. 불행은 머물 공간을 찾지만 우리가 움직이면 그 자리는 비어버린다. 불행은 결국 우리 손으로 밀어낼 수 있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깨달은 게 있다. 관계는 넓히는 게 아니라 다듬는 것이다. 젊을 땐 사람을 많이 알아야 성공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남는 건 숫자가 아니라 얼굴 몇 개뿐이었다. 그리고 그 몇 명이 평생의 버팀목이 된다. 인생이 길수록 사람은 줄어든다. 남는 사람은 그만큼 진짜다. 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한 가지 기준만 두었다. 이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이 같은가? 변함없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내 뒤에서 같은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이와는 오래 간다. 반대로 뒤돌아서는 순간 말이 바뀌는 사람은 아무리 재능 있고 성실해 보여도 결국 신뢰를 무너뜨린다. 나는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저 사람은 자기 이익을 위해 관계를 만든다. 그 순간 그 관계는 끝이다. 나는 늙어서도 여전히 배운다. 손자와 대화하면서도 새로운 걸 깨닫는다. 세상은 변하지만 인간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믿음은 쌓아야 하고 신뢰는 관리해야 하며 관계는 경계 위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친절하되 호구는 되지 말 것, 이해하되 이용당하지 말 것, 용서하되 잊지는 말 것. 이것이 내가 평생 일하면서 얻은 인간관계의 공식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품격은 나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태도의 누적에서 나온다. 돈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말투가 거칠고 남을 깎아내리면 결국 초라해진다. 나는 언제나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고약한 노인으로 남지 말자. 일을 하면서도 사람을 대하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으려 했다. 그것이 내가 만든 정주영식 품격이었다. 지금도 가끔 내 젊은 시절을 떠올린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손으로 일하고 머리로 고민하며 사람에게 실망하고 다시 기대하던 시간들.
그 모든 게 흘러간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쌓아 올린 벽돌이었다. 하루하루 쌓은 시간 덕에 나는 지금 이렇게 단단하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렇게 말한다. 세월은 흘러가는 게 아니다. 너희 하루가 쌓여 네 인생이 된다. 사람을 오래 보다 보면 결국 한 가지 사실에 도달한다. 모든 실패 뒤엔 반드시 사람이 있다. 사업도 인생도 결국 사람으로 흥하고 사람으로 무너진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무수히 많은 사람을 만났다. 머리가 비상한 사람, 손이 빠른 사람, 말이 능숙한 사람. 하지만 그중 진짜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은 손에 꼽을 만큼 적었다. 왜냐하면 겉모습은 화려해도 속은 불안정한 이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들을 세 부류로 나눈다. 첫째,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둘째, 자기 이익 앞에서 태도를 바꾸는 사람. 셋째, 남의 시간을 당연하게 사용하는 사람. 첫 번째 부류는 겉으로는 밝고 친절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을 버린다. 약속을 깨는 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다. 다음에 하자. 오늘은 좀 바빠서. 이런 말이 반복되는 사람은 결국 당신의 시간을 빼앗는 사람이다. 나는 약속을 어긴 사람과는 두 번 다시 일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부류는 더 위험하다. 평소에는 웃으며 다가오지만 이익이 걸리면 언제든 등을 돌린다. 나는 이걸 너무 많이 봤다. 회장님, 저는 사람을 절대 배신 안 합니다. 그렇게 말하던 이가 다음 달엔 경쟁사와 손을 잡는다. 돈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은 의외로 많다. 나는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했다. 저 사람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이익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과는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그들은 당신의 성실함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일이 끝나면 가장 먼저 등을 돌린다. 나는 그들을 멀리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의 말이 아니라 위기 때의 행동을 본다. 위기 속에서 태도가 변하면 그건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위험이다. 세 번째 부류는 겉으로는 무해하지만 은근히 당신의 시간을 훔친다. 이런 사람은 당신에게 끝없이 요구한다. 형님, 잠깐만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 한 번이 반복되며 어느새 당신의 하루를 삼켜버린다. 시간은 금보다 귀하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남의 시간을 당연하게 쓰는 사람은 결국 남의 인생도 함부로 쓴다. 사람을 평가할 때 나는 능력보다 태도의 일관성을 본다. 유능한데 변덕스러운 사람보다 느리더라도 꾸준한 사람이 100번 낫다. 이 세상에 천재는 많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결국 큰일을 하는 사람은 믿음을 모으는 사람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능력 있는 사람보다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라. 실수는 고칠 수 있지만 배신은 회복이 안 된다. 한 번은 젊은 임원이 내게 물었다. 회장님, 사람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처음엔 믿지 말고 기회를 줘라. 믿음은 선물이 아니라 결과다. 이건 단순한 원칙이 아니라 생존의 지혜였다. 나는 젊은 시절 사람을 믿었다가 사기도 당하고 거짓말에 속아 큰 손해를 봤다. 그때 깨달았다. 사람을 보는 눈은 공부보다 비싸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면 되지만 신뢰를 잘못 줘서 무너진 관계는 평생 회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사업뿐 아니라 인생에서도 원칙을 세웠다. 말보다 행동을 보라. 위기에서 본 태도가 진짜다. 돈 앞에서 변하는 사람은 두 번 변한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인생의 절반은 덜 고생한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좋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나쁜 사람은 꿈에도 변하지 않는다. 사람을 가려야 한다는 건 차별이 아니라 생존이다. 인간관계는 넓을 필요가 없다. 깊으면 된다. 인생은 마라톤이다. 끝까지 함께 갈 사람은 결국 몇 안 된다. 그러니 너무 많은 손을 잡으려 하지 말라. 당신을 진심으로 위해주는 한 사람, 그 사람이면 충분하다.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웃으며 이렇게 말해라. 당신과 나는 여기까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인생을 지켜준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돈보다 무서운 게 관계의 빚이라는 걸 배웠다.
사람들은 돈 빌려주는 걸 도와주는 일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감정의 족쇄를 채우는 일이다. 한 번 빌려주면 그날부터 관계의 균형은 깨진다. 빌린 쪽은 미안함 속에서 거리를 두고 빌려준 쪽은 서운함 속에서 의심을 키운다. 그 두 감정은 시간이 갈수록 썩는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돈을 빌려주지 말고 줄 수 있는 만큼만 줘라. 나도 젊었을 때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크게 당한 적이 있다. 같은 고향 출신이라 믿었다. 어려운 사업을 한다며 도움을 청했지. 나는 그때 성공한 사람이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선뜻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그 친구는 돈을 받은 뒤 연락이 끊겼다. 몇 달 후 소문으로 들었다. 그 돈으로 사업이 아니라 도박을 했다고. 배신감이 몰려왔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이후로 내가 누구도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된 것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돈과 관계를 분리했다. 사람을 돕는 건 마음으로, 돈으로 돕는 건 계산으로. 이 구분을 못하면 결국 둘 다 잃는다. 사업을 하다 보면 수많은 청탁이 들어온다. 회장님, 이번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형님, 도와주시면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을 믿고 움직이면 반드시 후회한다. 도움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내가 여유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내가 무너지면서 돕는 건 돕는 게 아니라 공멸이다. 나는 내 자식들에게도 늘 강조했다. 도움을 줄 땐 줄 수 있는 선을 정해라. 그리고 그 선을 넘는 순간 사람도 잃는다. 한 번은 직원이 와서 물었다. 회장님,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는데 거절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말을 어렵게 느끼는 순간 이미 너는 빚을 진 거다. 진짜 친구라면 네가 곤란하다고 하면 이해할 것이다.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돈의 손님이다. 나는 인간관계에서 거절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거절을 냉정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존중의 시작이다. 무턱대고 예스라고 하는 건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일이다. 내가 못하는 일은 못한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 그게 진짜 신뢰다. 그리고 이런 법칙이 있다. 돈을 부탁하는 사람은 한 번만 부탁하지 않는다. 도움을 받는 사람은 고마움보다 불만을 더 빨리 느낀다. 관계 속의 돈은 언젠가 칼이 된다. 나는 수십 년간 일하면서 깨달았다. 사람의 진심은 위기에서가 아니라 돈 앞에서 드러난다. 위기에는 겉으로 위로라도 하지만 돈 앞에서는 본성이 그대로 나온다. 어떤 이는 조용히 물러나고 어떤 이는 남의 돈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 차이가 인생의 품격을 갈라놓는다. 한 번은 거래처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계약이 끝나고 나니 상대가 슬그머니 이번 한 번만 추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라며 서류를 내밀었다. 나는 그때 서류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나는 돈으로 사람을 사지 않습니다. 그 한마디에 방안이 조용해졌다. 그 사람은 결국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났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돈으로 시작된 관계는 돈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빚보다 무거운 게 있다. 바로 마음의 부담. 나는 그걸 알기에 빌려주기보다 함께 일할 기회를 주었다. 돈이 필요하다면 일로 갚게 하라. 일에는 책임이 생기고 책임에는 성장의 여지가 있다. 이게 내가 만든 원칙이었다. 사람을 돕는 건 나쁘지 않다. 그러나 돕는 방식이 문제다. 돈으로 돕는 건 잠깐의 위로지만 기회로 돕는 건 평생의 힘이 된다.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다. 사람을 살릴 때는 돈이 아니라 기회를 줘라. 그리고 나를 지킬 때는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내가 90년 인생을 살며 얻은 결론이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관계를 잘못 맺으면 평생 빚진다. 살다 보면 약속이라는 게 얼마나 가벼운 말로 쓰이는지를 깨닫게 된다. 사람들은 꼭 할게요, 믿어주세요 라는 말을 쉽게 한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지키는 힘이다. 나는 평생 일을 하면서 느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드물고 약속을 깨는 사람은 변명에 능하다. 사업 초기엔 나도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다. 계약서보다 입을 믿었고 조건보다 의리를 믿었다. 정 사장, 이건 믿고 맡기시오. 그 한마디에 도장을 찍은 적도 많았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는가? 그들 중 절반은 사라졌고 절반은 말을 바꿨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얼굴은 신기할 정도로 비슷했다. 처음엔 뜨겁고 나중엔 차가웠다. 그들은 언제나 좋은 말로 시작한다. 회장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은 제가 책임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꼭 이유를 댄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상황 탓을 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도 탓하게 된다. 그런 자들은 책임이 아니라 핑계의 전문가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약속을 깨는 사람은 상황을 탓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자신을 탓한다. 이 단순한 차이가 결국 인생을 가른다. 한 번은 큰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협력업체 대표가 있었다. 입으로는 의리를 말했지만 자재 납품 기한을 2번이나 어겼다. 나는 불러서 물었다. 왜 약속을 안 지켰나?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날씨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사람은 내 신뢰를 잃었다는 걸. 비가 와도 준비한 사람은 움직인다. 상황은 핑계가 아니다. 태도가 문제다. 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 단 한 가지를 본다. 이 사람이 한 말을 끝까지 책임지는가. 지식, 인맥, 경험보다 중요한 건 약속을 대하는 태도다. 왜냐하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남의 시간과 신뢰를 존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가끔 젊은 사람들이 묻는다. 회장님,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는데 약속을 꼭 지켜야 합니까? 나는 이렇게 답했다. 세상이 변해도 사람의 신뢰는 변하면 안 된다. 그게 네 이름값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가볍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는 신용을 잃고 결국 기회를 잃는다. 나는 수많은 인재를 봤지만 결국 최고가 된 사람은 지능이 아니라 신뢰로 성장한 사람이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많지만 신뢰받는 사람은 적다. 약속을 깨는 사람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말의 무게를 모른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의 하루 혹은 인생을 움직일 수도 있다는 걸 잊는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시간을 어기고 연락을 끊는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자기 인생도 누군가의 약속 불이행으로 흔들리게 된다. 세상은 돌고 돈다. 나는 늘 이렇게 가르쳤다. 약속은 남과의 계약이 아니라 네가 어떤 인간인지 증명하는 문서다. 그 문서를 더럽히면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 외롭다. 신뢰를 잃은 사람 곁엔 아무도 남지 않는다. 젊은 시절엔 나도 약속을 어긴 적이 있다.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단순했다. 게으름이었다. 그 사소한 게으름이 누군가의 기다림이 되었고 그 기다림이 실망이 되었다. 그걸 깨닫고 난 뒤부터는 아무리 피곤해도 약속은 지켰다. 심지어 늦을 것 같으면 미리 연락을 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신뢰를 지켜준다. 약속은 거창한 게 아니다.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 한마디를 책임지는 것, 받은 도움을 기억하는 것. 그 작은 행동들이 쌓여 한 사람의 신용이 된다. 신용이란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다. 나는 말한다. 사업의 본질은 결국 신용이다. 신용이 무너지면 그 위에 세운 모든 건 모래성이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해지고 약속을 깨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벼워진다. 그리고 세상은 언제나 무거운 사람에게 길을 열어준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다. 웃으면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을 너무 많이 봐왔다. 겉으로는 회장님 존경합니다 하면서 뒤돌아서면 내 욕을 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몰랐다. 하지만 세월이 쌓이자 알게 되었다. 진짜 착한 사람은 조용하고 거짓 착한 사람은 시끄럽다. 거짓 친절을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들은 늘 계산을 한다. 친절을 베푸는 이유가 순수하지 않다. 웃음 뒤에 목적이 있다. 칭찬 뒤에 청탁이 있다. 나는 그들을 볼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저 웃음은 마음이 아니라 계산기에서 나온 웃음이구나. 진짜 선한 사람은 계산하지 않는다. 도움을 주고 있는다. 그러나 거짓 친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기억한다. 내가 그때 도와줬잖아요. 그 말이 나올 때 그 관계는 이미 거래가 되어버린다. 나는 인생을 살며 배웠다. 선의는 반복되어야 진짜고 이용되면 가짜다. 거짓 친절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린다.
왜냐하면 진심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늘 말했다. 사람을 볼 때 말보다 눈을 봐라. 눈빛은 숨길 수 없다. 계산하는 사람의 눈은 늘 바쁘다. 상대의 표정을 읽고 자기 이익의 타이밍을 재기 때문이다. 진짜 사람은 느리지만 꾸준히 옆에 남는다. 거짓 사람은 빠르지만 금세 사라진다. 이건 세월이 가르쳐준 진리다. 평소에는 모두가 착하다. 문제는 위기일 때 어떤 얼굴을 보이느냐다. 위기는 인간의 거울이다. 내가 수많은 사업을 하며 얻은 교훈이 있다.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은 평소에도 거짓이었다. 어느 날 큰 부도가 났다. 모두가 나를 떠났다. 그러나 단 한 명, 젊은 직원 하나가 끝까지 남았다. 회장님, 우리가 다시 세우면 되죠.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났다. 그때 나는 알았다. 진짜 사람은 평소가 아니라 위기에서 드러난다. 그 후로 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 평온한 시절은 보지 않았다. 대신 어려움이 닥쳤을 때의 태도를 봤다. 그때 도망치는 사람은 다음에도 도망친다. 그때 손을 내미는 사람은 평생 믿어도 된다. 세상은 능력으로 시작하지만 태도로 끝난다. 태도가 위기에서 나온다면 그건 그 사람의 본성이다. 그 본성이 곧 인생의 품격을 만든다. 불행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감옥에 가둔다. 나도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 하지만 불행을 오래 붙잡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왜냐하면 움직이면 불행이 도망가기 때문이다. 몸이 멈추면 마음이 썩는다. 그래서 나는 괴로울 때마다 움직였다. 공장을 돌고 현장을 돌고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불행이 사라졌다. 불행을 잇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를 돕는 것이다. 남을 도우면 내 마음이 다시 따뜻해진다. 그게 진짜 치유다. 불행은 정지된 마음에만 머문다. 그러니 움직여라. 불행은 생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행동으로 밀어내야 한다. 나는 평생 친구가 몇 명 없었다. 하지만 그 몇 명은 평생 변하지 않았다. 진짜 친구는 이익이 없어도 곁에 있는 사람이다. 친구란 같이 웃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망했을 때 손을 내미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 그래서 나는 친구를 고를 때 이 한 문장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사람은 내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가? 조건이 있는 우정은 거래다. 조건이 없는 우정만이 관계다. 세상이 이익으로 움직일수록 진짜 친구의 가치가 높아진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알아야 성공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나이 들어보니 관계는 줄이는 게 진짜 지혜였다. 사람이 많을수록 소음도 많아진다. 적지만 깊은 인연이 결국 평생을 지탱한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관계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불필요한 연락, 피상적인 인연, 계산이 섞인 관계를 하나씩 끊었다. 처음엔 외로웠지만 그 후로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 사람은 결국 비슷한 파장을 가진 사람과 남는다. 진심은 진심을 부르고 욕심은 욕심을 부른다. 관계를 줄이는 건 냉정함이 아니라 삶의 정리다. 사람의 품격은 배운 학교나 돈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오랜 습관, 쌓인 시간, 반복된 선택의 결과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내 태도가 내 인생을 만든다. 무례한 태도는 결국 자신을 향한다. 친절은 오래 남고 오만은 금방 드러난다. 품격 있는 사람은 불편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다. 태도는 말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낸다. 조용히 일하고 약속을 지키고 사람을 존중하라. 그게 가장 값비싼 예의다. 한 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건 어렵다.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다. 먼저 사과보다 행동으로 보여라.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행동만이 진심을 증명한다. 둘째, 시간을 두고 꾸준히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신뢰는 하루에 세워지지 않는다. 천천히 쌓고 쉽게 무너진다. 그러니 다시 세우려면 천천히라도 꾸준해야 한다. 셋째, 실수를 인정하라. 잘못을 숨기는 사람은 또다시 무너진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정직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한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세월의 증거다. 나는 평생을 일하며 깨달았다. 사람은 하루를 대하는 태도로 인생을 만든다.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은 모두 태도의 결과다. 약속을 지키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돈을 다루는 태도, 그리고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 이 네 가지가 그 사람의 전부다. 세월은 흘러가는 게 아니다. 오늘의 태도가 쌓여 내일의 너를 만든다. 그렇기에 나는 여전히 매일 새벽에 일어나 같은 마음으로 산다. 성공은 한 번의 기적이 아니라 수천 번의 성실한 태도의 반복이다. 내가 남기고 싶은 말은 단 하나다. 좋은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네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면 세상은 그만큼 따뜻해진다. 오늘의 태도 하나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